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덜 좋은지 또는 어느 종목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지 뭐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가능하면 가급적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에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 구조적 성장주의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같은 때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매력 없는 주식은 투자를 삼가하거나 또는 비중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같은 종목에서 손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버려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익난 종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옥을 남기고 돌을 버리는 것이다. 제가 지금 볼 때는 향후 실적이 좋아진 다음에 어떤 소재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가파를까? 제가 산책하다 만난 분의 계좌를 보고 좀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호수공원 산책을 하다가 그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길래 제가 뭐 인사를 나누다가 이제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뭐 투자하셨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폰을 열어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보고 나서는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그분이 20개가 넘는 종목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기존에 자신이 투자하던 종목이 몇 개가 있고 삼성전자도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투자자들 투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꼭 넣어놓죠. 그리고 배터리 IC 8대 종목이 비교적 골고루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종목으로 알려진 여러 종목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마이너스 22%. 물론 이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조정받았을 구간에서의 수익률이니까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5개에서 7개 정도의 그 종목만 포트에 담아서 집중 투자하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종목 백화점이 됐을 때는 자신만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거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가 기본 원칙인데 대부분 한 분에 지른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전체적으로 크지도 않았어요. 크지도 않은데 한 종목 20종목씩 나눠져 있으니까 한 번 사고 나서 그걸 뭐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주가가 빠지면 추가로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었겠어요. 다른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돈이. 그리고 종목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없죠. 배터리 아시가 소개한 종목 또는 뭐 선대인 연구소가 소개한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저 사람들이 그래도 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한 건지 어쨌거나 이제 그 종목들을 다 그냥 골고루 담아 놓은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덜 좋은지 또는 어느 종목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지 뭐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 주식 투자의 올바른 접근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말씀들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 선대인 TV를 계속 본다는 분들 중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결국 상당수는 종목 기동량하고 저렇게 투자해놓고 나서는 오르든 내리든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담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저걸 공부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투자자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선대인 TV 구독자 중에서도.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물리지 않는 10계명. 첫 번째, 주식 투자의 접근법과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법 모르면서 금리에 뛰어드시겠습니까? 금리가 흘러 들어가는데 수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뛰어들면 익사하거나 뭐 안 그러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죠. 예를 들어 수영을 하면서도 수영을 배울 때도 처음에 그 연습판 잡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물장구도 쳐보고 서서히 물에 친해지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요, 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뭐 그런 정도의 금액을 쉽게 그냥 막 투자해요. 저로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의 잠재력 이야기할 때 주식 투자에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이 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1년 초에 뭐 9만원, 10만원 간다고 막 떠들 때 그때 8만원에 사신 분들, 그 업사이드는 별로 없는데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는 되게 큰 구간이고, 반면에 에코프로 BM 지난해 10만원 아래로 갔을 때 뭐 전화 박순혁 이사가 조정받을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20만원 초반까지 흰남노 태풍 피해 입어서 주가가 20만원 아래로 갔을 때, 그럴 때가 좋은 기회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이죠. 추가로 주가 하락 위험은 별로 없는데 올라가면 업사이드는 되게 큰 구간? 여러분들 가능하면 가급적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에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 구조적 성장주의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같은 때. 어쨌거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서 실적이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수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수익으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예,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에코프로비움이 지금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인 걸 올해 장중에 기록했잖아요. 그럼 그 구간의 꼭지점에서 샀다. 그 사람은 사실은 예, 굉장히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 구간에서 사신 겁니다. 근데 그런 구간들을 피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례로 이게 아주 좀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저희 회원분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은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는 그냥 계속 종목 공부만 하고 있다가 보통 뉴스에 뭐 반대 매매 때문에 뭐 주가 조정이 길어진다, 뭐 낙폭이 크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때 그럴 때 주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평소에 공부해놨던 종목을 왕창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마음 편하게 확실하게 수익 내는 방법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길목을 지켜서 사라. 예를 들어서 실적 전환을 하거나 실적 전환이 기대되는 그 종목에 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사시면 보통의 경우는 성공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2년 반 전에 우리가 그 연구소에서 발굴했을 때 예, 그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는데 한편으로는 실적 증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캐파 정설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죠. 뭐 실적 전환 또는 실적 전환의 기대감이 예,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을 때 예, 그때 길목을 지켜서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차전지 섹터 투자한다 그러면 그 2차전지 섹터 밸류체인 전반을 공부하시고 그 밸류체인 전반에서 향후에 실적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이 회사가 진짜 이제는 진짜 뭐 갈 때가 됐네. 아까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단계가 되면 그때 길목을 지켜서 사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 구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삼성전자 뭐 8만 원 올라갈 때 물론 그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와 달려드는 것보다 공매도가 숏스퀴즈 자기네들 계속 공매도 치다가 결국은 몰려서 숏스퀴즈 일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급등하는 구간에 따라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기관들의 공모주 뻥튀기 장사나 테마주 띄우기에 당하지 마시라. 그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이런 거 뭐 코로나 시기에 막 주식시장 뜨거울 때 그렇게 공모주 장사할 때 막 실적도 안 되는 것들 막 부풀려갖고 그렇게 막 띄워서 공모주 장사할 때 그때 혹해서 들어가시거나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최근에 파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 회사 분할해서 상장해서 그 필에너지. 제가 말씀드렸죠. 필에너지 그거 사지 마시라고. 예, 그런데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좋은 투자 대안들을 계속 발굴하십시오. 상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알게 되거든요. 상대 비교 안 해보고 좋은 종목 발굴 안 하고 계속 뭐, 배터리 IC의 8대 종목이 좋다더라. 뭐, 또는 선대인이 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거 좀 눈여겨보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해서 그것만 투자하고 있다? 그거조차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모니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하시죠. 이게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있는지 밸류에이션 상으로 어떤지 이런 판단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말 고평가된 구간에 들어가도 막 사야 되는가 보다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좋은 투자 대안들을 자꾸 계속 발굴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발굴한 투자 대안들 사이에 상대 비교를 자꾸 해보시다 보면 어떤 종목이 더 좋아 보이는지 뻔히 보입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좋은지, 성장성은 얼마나 더 강한지, 주가는 얼마나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그 하방 위험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고 또 나름 그런 훈련을 자꾸 해보셔야 그 판단이 돼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로 투자하면은 주가가 많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물리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트 단위로 투자하면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 종목 하나를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 포트 안에서 이 종목이 얼마나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는지를 따지셔서 그 매력도만큼 비중을 담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금 여력을 감안한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한꺼번에 뭐 왕창 사지 마시고요.
자기가 산 시점보다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죠. 예, 그래서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비중을 더 싣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걸 2천만 원씩 5종목을 담기로 했다. 계산하기 편하게. 어떤 종목을 사는데 그 2천만 원을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다 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내가 공부해보니까 1만 원대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더라. 근데 샀는데 더 떨어졌어. 그러면 더 담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회사가 1만 원대에 한 3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어 보여서 샀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져서 그 사이에 8천 원이 돼버렸어. 그래서 주가 업사이드가 3배가 아니라 한 4배 정도 돼버렸어. 그러면 더 매력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20%만 담으려고 했다가 25%까지 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초기에 매수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매력 없는 주식은 투자를 삼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했는데 A라는 기업은 그 사이에 주가가 2배 올랐고 B라는 기업은 오히려 조정을 20%더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근데 A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4배 올라갈 게 2배, 이제 100%밖에 안 남았고, B라는 종목은 아직은 안 가고 있지만 전에 3배 갈 거라고 생각한 게 조정받아서 4배 갈 업사이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투자금을 원점에서 배분한다 그러면 B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싣겠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덜 오른 B에 비중을 더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A에 더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매력 없는 주식은 투자를 삼가하거나 또는 비중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포트에 3배, 4배 오를 종목이 있고 얘는 아직 안 갔는데 그런 종목이 있고 이제는 얘는 많이 올라서 이제는 뭐 업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50%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A 대신에 B의 비중을 훨씬 많이 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맞고, 그리고 훨씬 더 물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내시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로드맵을 세워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투자할 때는 향후에 2년 내지 3년 정도에 걸쳐서 실적이 몇 배 성장할 건데, 이렇게 따지면 그 실적 성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든 또는 자기가 추정한 순이익의 멀티플을 얼마 줬을 때, 적절한 멀티플이라고 생각되는 그 배수를 줬을 때 이게 시총이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되겠다. 그럼 지금 시총이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인데 이 회사 시총이 한 뭐 8천억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럼 4배 오르니까 이 실적 성장이 부각될 수 있는, 현실화될 수 있는 뭐 한 2, 3년 후까지 내가 투자해서 4배를 바라보고 투자하겠다. 뭐 이런 투자의 로드맵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투자의 로드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그림이 안 나오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비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2년 안에 한 3배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년 만에 한 4배가 가버렸어. 근데 회사가 뭐 당초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매력적으로 변한 건 아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주가만큼을 충분히 훨씬 더 가버렸잖아요, 이미. 그럼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일정하게. 그래서 투자의 로드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시간 지평을 넓히고 상승률이 큰 종목을 사라. 2차 전지에 웬만큼 건실하고 똘똘한 종목들을 사셨으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손실 많이 하고 수익으로 다 전환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죠. 뭐 이제 2차 전지 봐라 그렇게 막 겁없이 달려들더니 물리지 않았냐 막 이렇게 깔깔대고 조롱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승점 잠재력을 일단 잘 모르시거나, 사실 저는 안다고 생각하면 뭐 적어도 일부라도 투자 안 하고 전혀 투자 안 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솔직히 저는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투자의 시간 지평이 되게 짧은 거죠. 3개월, 뭐 5개월,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 열흘, 몇 주 이런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2년, 3년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걱정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투자의 시간 지평을 넓혀서 본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면 일정한 시점에 아마 수익으로 반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적각 투자 비중에 반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달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장비주 비중을 일정하게 늘려놓은 시점에서 뭐 장비 발주가 늦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투자 아이디어가 일정하게 훼손까지는 아니어도 좀 약해진 건 맞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포트를 조정하고 그 개별 종목의 비중을 낮춘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대부마그네틱 뭐 아주 단적인 예니까 대부마그네틱 같은 거는 저희 연구소가 그렇게 소개해서 큰 수익이 난 구간이 있었지만 대주주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 투자 아이디어가 근본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에 당장 정리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6만 원대였거든요. 6만 원대, 심지어 7만 원대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게 3만 원 지금 아래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물린 주식 계좌의 포트를 조정하는 법은 그래서 종목별로 상대평가를 실행하고 추가 하락폭이 제한적이면서 향후 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 종목을 우선적으로 담는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SKC를 새롭게 발굴하고 나서 그 SKC라는 종목의 비중을 많이 늘렸죠. 종목별로 상대평가를 해보니까 전액이나 동박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오르는 동안에도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양극재는 막 되게 오르고 리튬 관련주들 많이 오르는 가운데 전액이나 동박 이런 쪽 주가들은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탐방을 가보니 향후에 그 동박 사업이든 또는 그 반도체 쪽 글라스 기판 사업이든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여력이 보여서 그러면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락폭은 최근 조정 구간에서 뭐 추가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올라가면 주가 상승폭은 클 것 같아서 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담는 게 좋죠. 같은 종목에서 손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걸 꼭 A라는 종목이 주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서 2천만 원 복구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2천만 원 손실 구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와서 냉철하게 따져보니 당초 생각한 것보다 투자 아이디어가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나 또는 중간에 훼손돼서 원래 생각한 것보다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됐을 때 뭐 여러 이유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낮아져서 주가 상승 탄력이 이제 회복기에도 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굳이 거기에서 꼭 만회를 하기보다는 그걸 정리해서 더 주가 상승 탄력이 클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셔 더 큰 수익을 내면 예를 들어서 A 종목에서는 6개월을 기다려서 2천만 원을 복구할 수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B라는 종목을 갈아탔으면 그걸 3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 좀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저희 연구소 회원으로서 뭐 저한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배우거나 자주 이런 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아니면 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부담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개념을 좀 넣어두시고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익난 종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옥을 남기고 돌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실난 종목은 매력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확정짓기까지는 손실 난 게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손실을 회피하는 심리가 오히려 손실을 키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 나 있으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꼭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보셔야 되는 건 설사 손실이 나 있다 하더라도 A, B, C, D, E, F, G 뭐 예를 들어서 7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주가 대비 매력도를 따져서 가장 좋은 것을 옥을 남기고 돌을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기업들이 향후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민다면 조정기에 더 담거나 존버한다. 이게 뭐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내용인데요. 나는 뭐 이것저것 막 귀찮고 어렵고 이사전지 섹터에서 내가 정말 좋은 기업 골랐고 근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많이 와서 손실 구간이지만 이 산업이 성장하고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계속 들고 가고 조정기에 조금 더 담아오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난다라는 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수십 전에 그 투자한다고 했으면 일반인들이 그걸 샀다 팔았다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들고 가면서 조정기 때 더 담는 그런 식으로 왔으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럴 수 있는 게 2차전지 섹터의 돌떠는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다만 투자 전력을 섞으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아시아의 8대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고 그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모니터하지 않더라도 웬만큼 산업 내에서의 탄탄한 입지들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웬만큼 다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달라요. 접근법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럴 때는 장비주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또는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스몰캡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스몰캡들은 뭐 저희가 분석하고 탐방하고 종목을 골랐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가 약해질 수도 있고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뭐 어떤 기업의 경우는 5년, 10년씩 이렇게 성장하기보다는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 2, 3년 성장하거나 또는 뭐 한 3년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기업도 1, 2년 만에 그런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꾸준하게 모니터하면서 그때그때 포트의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배터리 야식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제종목을 담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포트에 담아서 운영하실 때는 투자 전략을 섞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극재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향후 실적이 좋아진 다음에 어떤 소재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가파를까? 올해 초부터 대비해보면 사실은 모든 2차전지 섹터라고 해서 모든 게 오른 게 아니고 보시면 그 셀 업체들도 거의 안 올랐던 반면에 그 전해액이나 동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거든요. 더 오히려 연초보다 주가가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 본격적으로 가는 구간이 된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되게 커질 수 있죠. 그 전액 업체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라. 뭐 동박 쪽도 좀 공부를 해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동박 쪽은 저희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롯데알미늄은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스케이시가 상대적으로 큰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구체적인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요. 길목을 지키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게 2022년 11월에 저희가 EM텍이라는 회사를 처음 소개해드렸고요. 그때 KTNG 향으로 전자담배 사업 이제 시작한다 그러고 그때 실적이 이미 좋아지고 있는데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 관점에서 그때 연구소 회원들한테 소개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고 회원들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런 식으로 어째가 실적 좋아지면서 충분히 조정받은 구간에서 사시면 물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SKC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저게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8천 원 찍고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한 60% 가까이 조정을 받은 구간이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탐방했을 땐 거의 70% 가까이 조정받은 구간이었는데 실적이 나쁘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실적이 나쁜 게 이미 상당히 주가에 많은 부분 반영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면 주가는 언제든 반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업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평가표라는 건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요. 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그 개별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투자 지속성, 밸류에이션 매력, 주가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을 따져서 종합 70점을 매기고요. 여기에서 각 그 기업별로 이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저는 성장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상대적으로 배점을 많이 배정하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한 15개 정도를 대입해 봤는데 그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개 정도를 골라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투자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투자 로드맵을 세워보는 겁니다. 구조적 성장주인데 지금 투자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고 1년 정도 기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뭐 모멘텀들이 있고 그걸 기다려서 이 정도까지 수익률을 기대하고 여기서 2년 더 지나서 3년 후에는 뭐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들을 세워보는 거죠.